국제협상장은 늘 치열한 계산이 오가는 곳입니다. 웃으며 악수를 나누지만 그 속에는 이익을 향한 국가들의 복잡한 셈법이 숨어 있습니다. It says Japan will boost imports of U.S. rice by 75%, effective immediately. In addition, Japan will purchase $8 billion in other U.S. goods, including corn, soybeans, fertilizer, bioethanol, and sustainable aviation fuel. And speaking of fuel, there will also be a major expansion of U.S. energy exports to Japan. 최근 미국이 제안한 관세 협상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은 압박을 받은 일본과 한국은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일본은 수용을 선택했고 한국은 거부를 택했습니다. 단순한 기싸움이 아니라 두 나라의 경제 구조와 외교 전략 그리고 산업적 기반이 갈라놓은 선택이었습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관세를 외교 협상의 무기로 활용해왔습니다. 1980년대 일본 자동차가 미국 시장을 잠식했을 때 미국은 슈퍼 301조를 들이밀며 일본에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은 자국 자동차 기업들이 미국 현지의 공장을 짓도록 강요받았고 이는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구조가 되었죠. 이번 협상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자동차와 철강, 반도체, 배터리 같은 전략 산업을 겨냥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경쟁자가 되는 국가들을 향해 미국은 시장 접근을 보장받고 싶다면 우리의 조건을 수용하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결국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배경에는 자동차 산업이라는 절대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In the auto sector, the White House says Japan will lift long-standing restrictions on cars and trucks made in America. Tokyo has also agreed to approve U.S. automotive standards for the first time. And last but not least, tariffs. Imports from Japan will be subject to a baseline 15% tariff rate. 일본 자동차 수출의 3분의 1 이상이 미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토요타, 혼다, 닛산 같은 글로벌 제조업체들은 미국 소비자들을 상대로 성장해왔습니다. 만약 미국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생산 라인부터 협력업체, 더 나아가 고용시장 전체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안보면에서 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일 안보조약은 일본의 국방을 미국에 상당 부분 맡기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경제 협상에서까지 미국과 정면 충돌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일본은 현실적인 피해를 피하기 위해 수용이라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일본 국민들에게 자존심의 상처로 남았고 언론은 굴욕적 합의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반면 한국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한국 역시 미국 시장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한국은 교역 구조를 꾸준히 다변화해 왔습니다. 반도체는 유럽과 아시아 전역으로 수출되고 배터리 산업은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앞다퉈 한국 기업의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미국조차 쉽게 대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은 미국과 단순히 시장 제공자와 수입자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디스플레이와 조선업 같은 전략 산업은 미국의 공급망 안정과도 직결됩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을 함부로 밀어붙이기는 어려운 조건이었죠. 그래서 한국은 협상장에서 단호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불공정한 조건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상호 존중 없는 합의는 의미가 없다고. 이것이 한국이 거부를 택할 수 있었던 배경이었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은 두 나라의 선택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한국의 태도를 이례적인 단호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작은 동맹국이 미국의 요구를 단순히 따르지 않고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며 주목했죠. 유럽 언론은 원칙을 지킨 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자유무역과 공정 경쟁을 내세운 태도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반면 일본의 경우 내부 언론에서조차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정부가 또다시 미국에 굴복했다. 정치적 자율성은 어디로 갔는가라는 사설이 이어졌습니다. 같은 동맹국임에도 서로 다른 선택은 국제적 이미지에 뚜렷한 대조를 남겼습니다. 2025년 9월 4일 미국의 조지아주 전기차 배터리 공장 현장에서 벌어진 대규모 단속 사건은 한국과 미국의 관계에 새로운 분기점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한국 국적자 300명 이상이 이민 단속국에 의해 비자 문제 등을 이유로 구금되었고 영상으로 공개된 구속 장면이 한국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구금 이후 미국 측은 완전히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금된 한국 노동자들을 즉각 추방하지 않고 일부에게 미국에 남아 미국인 노동자들을 교육 훈련하는 역할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보였고, 결국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귀국하지만 출발이 하루 연기되는 조치가 이어졌습니다. 왜 트럼프가 이렇게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었는가? 그 중심에는 한국의 대체 불가한 기술력과 공급망 속 역할이 있습니다. 예컨대 이 현장은 현대와 LG에너지 솔루션이 공동 투자한 배터리 생산 설비이며, 설비 구축 단계에서 고도의 전문 기술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기술 인력은 단기간에 미국 국내에서 완전히 대체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구금된 많은 한국인 기술자들이 단순 사무직이나 일반 노동자가 아니었고, 설비 설치 및 가동 준비 작업의 필수적인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 사태는 미국과 한국이 이미 체결해가던 투자의 약속인 3,500억 달러와 밀접히 연결돼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에 시설을 건설하고 있고, 미국 정부도 이러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는 정책을 추진 중이었는데, 구금 사건이 그 흐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여론과 경제적 부담이 동시에 작용했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합쳐지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비자 시스템 개선, 특별 비자 카테고리 신설, 구금자 귀국 조건 완화 등 단순한 단속을 넘어서 외교적 산업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렇게 기술력과 산업적 중요성이 실제 협상력으로 작용한 것이고, 한국이 단순히 거부를 택할 수 있게 만든 배경입니다. 또 다른 요소는 외교 전략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유럽과 동남아, 중동과의 교역을 넓혀왔습니다. 특정 국가에 종속되지 않는 다변화 전략이 한국의 안전망이 되어주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한국은 거부라는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일본이 수용을 택한 것도 나름의 맥락이 있습니다. 일본 경제는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리더십은 약해졌고, 인구 감소는 소비와 생산을 동시에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새로운 갈등을 감당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안보 문제에서 미국의 그늘을 벗어날 수 없다는 현실은 일본을 더욱 조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일본은 원칙보다는 안정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국제사회에서는 독자적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나라라는 인상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야 했습니다. 이번 협상은 단순히 경제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동북아시아라는 복잡한 지역 질서 속에서 한국과 일본의 위상을 다시 보여준 장면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기술과 산업을 기반으로 한 협상력을 입증했고, 일본은 미국 의존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이는 앞으로도 두 나라의 외교적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My whole life I just wanted to be somebody to be. Yeah, I just wanna be great. Yeah, I just wanna be great. Yeah, I just wanna be great. Yeah, yeah, yeah.